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년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중년건강TV입니다. 오늘은 감자탕이나 추어탕 또는 각종 나물무침에 뿌려주면 고소한 맛과 진한 향기가 나서 즐겨 먹는 들깨입니다. 들깨는 천연 오메가3 폭탄으로 불리며 관절염과 무릎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들깨 속 오메가3 함량은 식물성 기름들 중 단연 최고일 뿐만 아니라 푸른 생선인 고등어보다 무려 40배 가까이, 그리고 연어보다는 무려 200배나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들깨는 병을 앓고 난 이후나 기운이 없는 노인들이 찹쌀과 함께 섞어 들깨 죽을 쑤어 먹으면 회복 효과뿐만 아니라 기력을 북돋아주는 건강 음식으로 매우 좋다고 알려져 있답니다. 최근에는 치매 예방, 면역력 강화, 항산화 기능 등 수많은 생명의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알려지면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들깨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거나 또는 서로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몸에 독이 되어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고 심지어 암과 치매까지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다음 3가지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들깨를 잘못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들깨와 궁합이 맞지 않는 상극 음식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들깨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 궁합의 음식은 무엇인가? 이 3가지를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들깨를 잘못 섭취하는 방법은 바로 무심코 드시는 산패된 들깨입니다. 산패는 그냥 색과 냄새가 조금 변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들깨라도 우리 몸에 매우 해롭다는 사실은 이미 실험 결과로 입증되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오래된 오메가3를 실험체에 투여한 결과 간에서 염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몸속 장벽이 망가지며 면역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지금 주방에 있는 들깨가루는 혹시 언제 샀는지 기억하시나요? 약 1년이 지났다면 아깝더라도 드시지 않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미 산패가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죠. 들깨는 오메가3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데요. 이는 뇌 건강에는 매우 좋지만 쉽게 산패가 된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산패된 지방질은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심지어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들깨를 드셨지만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들깨를 보관하실 때는 산패의 주범인 3가지를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건 바로 빛과 공기 그리고 열입니다. 이 3가지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수록 산패의 정도가 더 심각해지는데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들깨의 경우 산패가 얼마나 됐는지를 직접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들깨를 산패 없이 신선하게 보관하고 섭취하는 꿀팁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들깨를 신선하게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껍질을 벗겨낸 들깨가루를 구입하시기보다는 통들깨를 구입하셔서 바로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음식을 요리할 때 그때 직접 갈아 쓰는 것이 제일 좋답니다. 통들깨는 특성상 자신을 보호하고 썩지 않기 위해서 단단한 껍질로 자신을 감싸고 있는데요. 이것이 산화를 방지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에도 더 좋답니다. 그런데 매번 들깨를 갈기에 너무 번거롭지 않나라고 생각하셨다면 믹서기 없이도 간단하게 들깨를 가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그건 바로 마트에서 흔하게 파는 통후추 그라인더에 들깨를 넣고 돌려주시면 손쉽게 신선한 들깨 가루를 얻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파는 통 들깨 가루의 일반적인 유통기한은 6개월에서 1년 이내입니다. 들깨 가루는 직사광선을 완전히 피하고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시고 장기적으로 먹을 것은 소량씩 포장해서 냉동 보관하는 게 안전합니다. 개봉 후에는 반드시 밀폐 용기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압착해서 보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냉동 보관하였다 하더라도 산패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 시간을 늦추는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구매하신 들깨는 유통기한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특히 방앗간에서 직접 구매하신 경우 유통기한을 잘 적어두시고 개봉 후 유통기한 내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들깨와 궁합이 맞지 않는 상극 음식은 들깨로 만든 수제비 또는 칼국수인데요. 들깨를 넣어서 만든 이 음식은 맛과 향이 고소해서 최고의 별미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는 좋은 궁합 음식은 아니랍니다. 들깨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고 혈전을 풀어서 혈액이 잘 순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그런데 들깨는 생각보다 칼로리와 열량이 높은 고지방 식품이랍니다. 이런 고지방의 들깨를 밀가루와 함께 수제비나 칼국수로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생각보다 높은 열량을 한 번에 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고열량 음식을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버리니 건강에 좋은 들깨의 효능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들깨는 칼국수나 수제비로 드시기보다는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음식과 함께 드시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답니다. 세 번째로 들깨와 궁합이 맞지 않는 상극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바로 들깨를 강정으로 만들어서 간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들깨 강정을 씹으면 입안의 고소함이 한가득 퍼지면서 영양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들깨는 분명 몸에 좋은 음식이 맞지만 들깨로 강정을 만드는 순간 건강에 해로운 음식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들깨로 강정을 만들 때는 설탕이나 조청 또는 물엿 등의 단순당으로 구성된 재료들을 넣고 만드는데요. 이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건강을 해치는 음식으로 변하게 만듭니다. 단순당을 섭취하면 빠르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급격하게 올라간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인슐린은 혈당을 떨어뜨리지만 그만큼 허기가 지고 그에 따라 다시 음식을 섭취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현상이 반복되면 췌장에 무리를 주게 되고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어 결국 당뇨의 발병률을 높이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혈당이 높아지면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뇌세포를 손상시켜 치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몸에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들깨가 뇌 건강에 아주 좋고 치매를 예방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들깨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 궁합의 음식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들깨와 궁합이 좋은 음식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들깨를 먹는 최고의 방법은 들깨의 껍질을 벗기지 않고 구운 들깨를 껍질과 함께 입에 넣어서 톡톡 터뜨리면서 먹는 것입니다. 즉, 입속에서 가루로 만들어 먹는 것이죠. 이렇게 들깨 껍질을 같이 먹게 되면 껍질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장내 노폐물과 찌꺼기를 쫙 흡착하여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놀라운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변비나 숙변을 제거하는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들깨는 골밀도를 높이며 골다공증 개선에 좋은 칼슘과 인 성분이 다량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들깨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80세가 되셨는데도 40대와 같은 뼈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다만 들깨는 너무 많은 양을 한 번에 섭취하면 설사나 속쓰림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 하루에 3숟가락에서 5숟가락 정도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도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들깨와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들깨 꿀차입니다. 들깨의 고소함과 벌꿀의 달콤함이 가득한 들깨 꿀차, 맛도 좋을 뿐 아니라 건강에는 더 좋답니다. 특히 찬바람이 불고 가만히 있어도 뼈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플 때 고소한 들깨와 꿀차를 1:1 비율로 따뜻한 물이나 우유와 잘 섞어서 한 잔씩 마셔주면 통증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답니다. 들깨 속에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염증과 만나면 통증을 유발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을 억제주기 때문이죠. 이 물질이 뭐지라고 하며 의아해 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이나 근육통 또는 손목 어깨 그리고 무릎 통증 등이 모두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일으키는 통증들입니다. 이러한 통증을 억제하고 완화하기 위해서 진통제를 사용하는데요. 그런데 들깨 꿀차의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은 몸 안에 흡수되면 바로 이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들깨 꿀차를 먹는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고소한 천연 진통제를 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더욱이 들깨와 꿀은 따로 먹어도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함께 먹으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인데요. 들깨가 염증으로 인한 통증을 막아준다면 꿀은 이 염증 자체를 호전시켜주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고의 궁합이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꿀은 마른 기침과 잔기침을 막게 하고 기관지 염증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동안 들깨는 폐점막을 촉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꿀이 미처 잡지 못한 기관지, 염증으로 인한 통증까지 해결해 줌으로써 서로가 가진 효능을 극대화시켜 준답니다. 여러분, 간단한 들깨 꿀차 레시피를 한번 알아볼까요? 깨끗이 씻은 통 들깨와 꿀, 그리고 따뜻한 물이나 우유 200ml를 준비해 주세요. 먼저 통 들깨는 약한 불에서 살짝 볶아준 다음에 먹을 양만큼 갈아줍니다. 잘 갈린 들깨는 꿀과 1:1 비율로 잘 섞어주시고 따뜻한 물이나 우유에 넣고 저어주시면 영양 만점인 들깨 꿀차가 완성됩니다. 또한 이 외에도 들깨 꿀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들깨를 꿀에 1:1에서 1:2 비율로 잘 섞어주시면 맛과 향이 더욱 깊어지는 들깨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들깨꿀을 소량씩 만들어서 냉장고에 보관하시고 따뜻한 들깨 꿀차로 즐기시면 된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통증은 없애고 풍미는 올려주는 들깨 꿀차를 한 잔씩 드셔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들깨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첫 번째로 들깨의 잘못된 섭취 방법은 무심코 드시는 산패된 들깨이며 들깨의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들깨를 칼로리와 열량이 높은 들깨 수제비와 칼국수 그리고 혈당을 높이는 들깨 강정으로 드시는 것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가능한 피하시는 게 건강에 더 좋습니다. 세 번째로 들깨를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통 들깨를 입에서 톡톡 터뜨려 먹거나 신선하게 갈아 쓰는 것이며, 특히 따뜻한 우유나 물에 넣어 들깨 꿀차로 만들어 드시면 혈관 건강과 뇌 건강을 비롯하여 뼈 건강에 보약이 되는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주변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중년건강TV였습니다.